반도체 오래 봐오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삼성이 주도하고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그림이고, 자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데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돌아갈 거야, 재기할 거야 라는 건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효석입니다. 드디어 월간 아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네. AI 반도체가 독주하는 반도체 시장. 이거 계속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 이야기만 했어요. 아 진짜? 다른 얘기는 없어요? 네네, 다른 건 다 안 좋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지금 스마트폰 기대할 거 없고 PC 기대할 거 없고 일반 서버 기대할 거 없고 근데 AI만 무지하게 좋다. 라고 이제 TSMC도 이야기했고요. 네, 삼성전자도 이야기했고, 하이닉스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메타 이런 회사들이 다 하이엔드 AI 쪽 서버 쪽만 집중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은 AI만 좋다. 근데 AI만 너무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숫자적으로 감을 잡으려면 어떤 정도로 얼마나 좋길래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제일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는 일단 AMD 리사수 CEO가 이야기한 데이터가 있는데 올해 시장이 AI 반도체가 3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했고요. CAGR이라 하죠. 연평균 성장률이 50%, 3, 4년 안에 1,5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 시장이 디램하고 낸드를 합친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계속 그 전망치라는 게 처음에 좀 깜짝 놀라면 그럼 어느 정도 되면은 기대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대보다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 AI 하던 그 방식을 다 갈아엎어야 되고 그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GPT, 챗GPT 기반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애플이 그 시리가 이제 기존 예전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플 GPT라는 걸 개발하겠다고 했고 삼성도 이제 기존에 있는 빅스비가 지금 트렌드하고 안 맞으니까 그걸 갈아엎고 삼성 GPT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새로 갈아엎어야 되고요. 기존에 이제 시도하는 회사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AI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컴퓨팅 파워라는 게 있고요. 컴퓨팅 파워라는 거는 뭐 챗GPT가 A100 1만 개 가지고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구현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 그럼 빅데이터는 최소 5조 개의 데이터 문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책이 5조 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모델링이죠. 뭐 그 회사만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인데 최근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모델링보다는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등골 브레이커죠. GPU를 계속해서 갈아 넣을수록 자기네 AI가 계속 좋아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AI 경쟁이 결국은 두세 개만 살아남을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여기 두세 개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물량 경쟁을 포기하고 그냥 서브 플랫폼으로 살아남을 건지. 그래서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GPU를 많이 박아 넣을수록 우리 AI 성능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상향 추정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보통은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세 가지가 계산을 막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산을 많이 해. 너 그냥 더 많이 해. 열심히 하면 근데 진짜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계산을 더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 야 모델을 좀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능을 개발하고 하는데 모델링보다는 지금은 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냥 성능은 계속 더 좋아진다 이런 거네요. 성능 이런 추세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어떤 특이점이라는 걸 넘으면 이렇게 J컵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 포인트가 이제 느닷없이 생기는 성능이라고 해서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GPU를 많이 박아 넣을수록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A100을 1만 개 쓰다가 네. 한 3만 개 쓰니까 이제는 성능 개선이 미미하더라. 그러면 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끝이 보여. 이제 더 이상 사교육비를 안 써도 돼. 이러는데. 사교육비 비교가 딱 적당하네. 그렇죠. 근데 얘가 그 소 팔고 뭐 집 팔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니까 얘가 계속 잘해요.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가요. 얘가 나중에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반에서 1등 하다가 네네, 그렇죠. 전교에서 1등 하고 그렇죠. 한국에서 1등 하다가 미국 1등 하고 네. 이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비용이라는 게 네. 사교육비 비용이라는 게 이제 GPU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뭐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뭐 1000만 원 썼는데 네. 막 그래도 더 잘해. 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너무 찰떡 같은 비유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AI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뭔가 피크점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기계가 학습한 거라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 수 없는 거네요. 네네. 머신러닝이니까 컴퓨팅 파워를 어느 정도 높였더니 이게 네. 피크 포인트더라. 라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 아신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AI에 대한 투자가 뭐 제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하던 애들도 다 바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던 사람들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뭐 과외비 얘기도 해주셨지만 과외비가 계속 들어간다. 네. 얘가 언제까지 잘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라는 거고 안 하던 애들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이 수요가 가늠이 안 된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 뭐 신났죠. 네. 그렇군요. 정말 파티죠. 이게 끝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PC 나머지 뭐 아무리 안 좋아도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런 상황은 점검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같은 경우는 내구 소비재다 보니까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별로 지지부진하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이 지난 2년 동안 역성장해서 이번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는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 PC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언택트 때 이제 바꿨던 교체 사이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서 PC 쪽은 좀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쪽도 일반 기업형 엔터프라이즈형이나 이런 쪽은 안 좋아요. 네. 오로지 지금은 AI용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쪽만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수요가 이렇게 좋은데 공급이 또 못 따라가요. 공급이 병목이 어디 있냐면 파운드리에서 병목이 있어요. 파운드리가 병목인데 보통 파운드리 그러면 전공정에서 병목이 생기잖아요. 네. 첨단 공정에서. 이번엔 특이한 게 후공정이에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공정은 문제가 없어요? 전공정도 타이트한데요. 후공정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그 TSMC가 하는 코어스라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게 2.5D 구조거든요. GPU하고 HBM을 패러럴하게 놓고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 가지고 연결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구조인데 그 패키징 캐파가 부족해요. 그래서 최근에 리사스 AMD CEO가 급하게 TSMC로 넘어가서 이 캐파 확보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캐파가 부족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삼성도 지금 이 2.5D 구조, 그러니까 iCube라는 그 기술을 라인업은 있는데 이게 아직 양산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선단 공정도 쇼티지인데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훨씬 더 쇼티지라서 당분간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원래 이제 보통은 이제 뭔가 좋더라더라 얘기 나오면은 뭐 하다가 이제 말고 그런 건데 이게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PC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그 엔드 제품이잖아요. 고객들한테는 서버는 좀 다르지만 얘들도 근데 AI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야 이거는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는 AI는 아직 꽂아지지도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꽂아지면 이제 스마트폰도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막 이런 건데 그건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일단은 지금은 AI가 사교육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가 이제 돈을 벌려면 졸업하고 학생이구나. 네네. 학생이구나. 네, 그래서 그 데이터 트레이닝 하고 있는 구간이고 얘들이 이제 돈을 벌려면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고 네. 추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학습,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추론 이렇게 네.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추론으로 가면 얘가 이제 해답을 내놓고 거기에 서비스를 붙여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지금도 추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 트레이닝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중반도 못 넘어간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빙챗이라고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붙여서 서비스를 붙여서 한 달에 뭐 $30짜리 뭐 이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긴 한데 네. 이게 본격화되려면 적어도 2년, 네, 3년 정도는 열심히 GPU를 갈아 넣는 데이터 트레이닝을 거치고 나서 이제 추론 시장으로 올 건데 추론 시장이 오면 이제 좀 더 서비스가 매끈하게 될 수 있도록 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네, 여기 네, 네. 스마트폰하고 우리 뭐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쪽도 거기에 AI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기존에는 AI 반도체 그러면 다 서버용 GPU,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NPU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말 들어보면은 학습하는데 한 20이라면은 추론하는 쪽은 한 80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학습하는 게 얼마나 클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 그렇죠. 요거는 지금 가늠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2, 3년 안에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예측이 2, 3년인데 이게 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거고. 뭐 짧아질 수도 그렇죠.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은 사실상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전에 우리 수많은 검색 엔진들이 있었지만 네네. 결국 구글로 다 재편이 됐듯이 그리고 스마트폰 초창기에도 수많은 OS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결국 안드로이드로 재편이 되고 네, 그럴 때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는 비용 절감해서 AI로 이제 갈아내야 되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고 빅테크들도 어떻게 됐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드밴스 패키지 쪽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상황은 뭐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드밴스 패키징이 왜 쇼티지가 심각하냐 그러면요. 작년까지 뭐 이렇게 수요가 있을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몰랐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예전에 마인드랩 요즘은 마음 AI라고 바꿨는데 거기 대표하셨던 최홍섭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출연한 그 프로가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최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뭐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거라고 자기가 AI 연구를 뭐 십몇 년 동안 했는데 네. 이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AI를 개발하면서도. 네.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AI 개발하면 아주 특정한 기능, 한 개만 잘하는 AI를 모두가 개발했었는데 이게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다 범용 AI로 가버렸대요. 제너럴 AI. 네, 제너럴 AGI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트렌드 가버리니까 엄청난 컴퓨팅 파워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챗GPT가 이렇게 매끈하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네. 지금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보면 이게 완전 서플라이 체인이 딱 세팅이 된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딱 그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는 배시라는 업체가 딱 그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무리 빨리 캐파를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웨이퍼, 뭐 백그라인딩하고 커팅하고 이런 쪽은 이제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수요가 폭발할지 몰랐던 거고요. 사실 뭐 여기에 그 TC 본딩, 열압착 본딩이라는 걸 이제 국내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한미반도체 올해 사업 계획에서 TC 본딩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업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작년 말만 해도. 근데 지금 TC 본딩 매출이 아마 지금 주력 사업인 MSVP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슬슬 하고 있던 그래서 몇 명이 뭐 독점을 하더라도 뭐 그래 놔뒀던 그렇죠. 그 공간에서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독점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좋아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AI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HBM 얘기가 빼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HBM의 경쟁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에서 거의 대부분 HBM 이야기였어요.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것도 HBM 쪽이고 네.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완전히 그 HBM 쪽 기술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 다 그쪽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는 2분기 HBM하고 그 그래픽 디램하고 포함해서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2배가 늘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HBM이 뭔지 간단히만 좀 설명해 주시죠. HBM은 이제 GPU라는 게 굉장히 병렬로 굉장히 사칙 연산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하는 건데 기존의 그 DDR5라는 그 그래픽 D램이라는 이런 단층 구조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게 병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성능을 데이터가 땡겨오는 속도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 성능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A100이나 H100 같은 경우는 성능이 엄청 좋아지는데 그럼 병목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번에 쫙 빨리 밀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그게 데이터 아파트 같은 HBM인 거죠. 기존의 단층 구조의 그 어떤 D램에서 데이터를 쫙 밀어줬는데 얘를 12층 아파트로 만들어서 한 번에 쫙 밀어주니까 화로가 12개 생긴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쫙 보내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역이라는 게 하이 밴드위스라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는 고속도로가 기존에 보다 몇십 배, 몇십 배가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 일시적으로 가두고 있는 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된 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인데 D램은 12층을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거기 이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요, 시각으로. 그게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고 거기에 이제 구리를 채웁니다. 구리를 채워서 그거를 붙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그 이제 구리 그 통로라는 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 엘리베이터고 그 고속 엘리베이터가 1024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네. 1024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개 층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층수를 많이 늘리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늘리면 더 빨리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HBM이 뭔지 알겠고 그래서 이게 AI 때문에 필요해진 거라는 것도 알겠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빨리 보내줘야 돼. GPU는 다 끝났어. 빨리 갖고 와. 그렇죠. 이게 지금 얘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층을 더 올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 간의 경쟁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보통은 삼성전자가 먼저 가고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건데 지금 구도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좀 이슈가 우리가 늘 봐오던 게 그렇잖아요. 삼성이 뭔가 새로운 걸 내놨습니다. 뭐 3D 낸더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막 따라가고 마이크론이 따라가고 이런 그림이잖아요. HBM은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좋은 GPU잖아요. 그 AI 칩인데 거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해요. 그게 HBM3라는 4세대 제품입니다. 그 3인데 왜 4세대냐면 HBM이 있었고 2가 있었고 2E라는 게 있었어요. 2E는 이제 익스텐디드고요. 그 다음에 4세대가 3고 5세대가 3E예요. 그리고 6세대가 4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보통 기술 로드맵은 한 2년마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근데 삼성전자가 HBM3를 양산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HBM이라는 게 나온 게 2008년이거든요. AMD가 처음 컨셉만 줬어요. 그래서 컨셉만 주고 메모리 업체한테 개발해봐 라고 던져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직으로 칩을 칩에 다 구멍 뚫는다는 게 이 회로가 이 민감한 데다가 구멍을 뚫는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만들었는데 안 사가는 거예요. 시장에 이게 원래는 그 게임 그래픽 카드에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미분양 됐어. 그러니까 막 계속 미분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접었어요. 그러니까요. 2019년쯤에 접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이닉스는 또 이렇게 우직하잖아요. 애들이 약간 미련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챗GPT가 터지니까 엔비디아의 A100하고 H100이 갑자기 폭발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 뜨는 시장을 실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큰 폭의 중간 인사가 있었죠. 그래서 개발 실장을 2명을 갈았습니다. D램 개발 실장하고 파운드리 개발 실장을 그러니까 삼성 보통 부사장급 인사면 보통 연말쯤엔 그래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연말까지는 하고 연말에 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7월에 인사를 내버렸죠. 그만큼 이제 지금 절박하네요. JY가 화가 난 거죠. 어디서 저기 지금 삼성이 지금 1등 뭐야 이거 이런데 이거 또 중요하게 뜨는 시장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화가 좀 난 것 같고 그러면은 잘 될까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사업부장이 이제 DS 부문 이제 경계현 사장이잖아요. 경계현 사장이 그래서 요즘처럼 언론에 자주 나오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9월에 우리도 HBM3를 양산하겠다. 그리고 연내에 HBM3P라는 좀 더 개선된 제품과 HBM4를 샘플을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9월에 HBM3를
삼성이 양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요 반도체 국내 그 관련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9월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삼성이 HBM3 양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패한 경우 먼저.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기술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 12장을 쌓는다고 하지만 종이 두께요. 종이 두께보다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붙이면서 이게 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월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얇게 갈아가지고 자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율도 지금은 사실 그렇게 좋은 수율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해봐 안 될 걸 이러고 있는 거고 삼성은 야 우리가 그래도 삼성인데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HBM이라는 게 메모리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모리 시장에서 거의 처음으로 주문형 반도체가 나온 거예요. 메모리라는 건 커머디티잖아요, 기존에. 우리 그 커머디티니까. 기성복이죠, 기성복. 그렇죠. 어디든 꽂아가, 보드가 있으면 어디든 꽂아도 다 되는 거. 그죠. 근데 HBM은 딱 엔비디아 A100, H100 향이거든요. 여기 맞춤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연단위 계약이에요. 연단위 계약. 네. 그 보통 그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분기 계약하고요. 네. 그리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단위 계약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좀 더 장기 공급 계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일수록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보다 멀티플을 못 받는 이유가 삼성이 돈을 더 많이 벌어도 TSMC보다 멀티플을 못 받는 게 얘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번 달에 많이 벌었다고 해도 다음 달에 못 벌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게 디레이팅의 요소인 건데 전체 메모리는 아직까지 커머디티인데 여기서 새로 뜨는 시장 AI 반도체 뭐 이번에 XR 나왔잖아요. 애플 비전 프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주문형 디램이 들어가고요. 그 자율주행차가 되면 아마 주문형 메모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그림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이렇게 반도체 오래 봐오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삼성이 주도하고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그림이고 자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데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결국은 다시 돌아갈 거야. 재기할 거야. 라는 건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뭐 기성품을 잘 만드는 옷집이 반드시 주문해가지고 맞춤형을 잘 맞춘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하던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우리는 투자자니까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HBM도 지금 하이닉스가 리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주문형 디램이 있어요. LPDDR5X보다 속도가 2배, 밴드위스가 2배인 디램이 있거든요. 이건 주문형이에요. 애플이 주문한 거에 맞게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하이닉스가 해요. 메모리 파운드리를 하는 거죠, 일종의. 메모리인데 파운드리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안 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혹시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이 잘 하면 삼성이 이걸 기반으로 그 엔비디아나 AMD 쪽에 AI 칩 수주를 많이 땡겨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있는 밸류 체인들을 잘 봐야 되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거를 HBM3 쪽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주문형 메모리에서 주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하이닉스에 붙어 있는 업체들은 이거는 멀티플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먼 미래를 봤을 때 올해 9월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올해 9월 월간 아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